안녕하세요. 직장인은 돈을 벌자입니다. 아직도 이 루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진짜 루나 건도용은 사기꾼인가? 루나는 개사기 프로젝트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진지하게 가져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저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루나로 굉장히 400원대부터 14만 원대까지 한 번도 팔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홀더였고 몇십억 되는 돈까지 이제 벌어본 적이 있고 또 이제 피해를 본 피해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기사를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제 제가 루나 홀더였고 또 뭐 속칭 말하는 루나틱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나가 이렇게 되고 나서 친구들이 괜찮냐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뭐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피해자가 굉장히 이제 뭐 40조짜리 일이기 때문에 많고 저도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옹호할 생각은 없고 그냥 어떤 건지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루나틱스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루나 홀더였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권도영 대표가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잠적 안 했어요. 지금도 뭐 트윗하고 있고 또 트윗이 잠겼다고 하는데 트윗이 잠긴 게 아니고요. 그냥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만 안 보이게 이게 설정 기능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냥 뭐 100만 명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격 루나2에 또 당했다. 가격 90% 하락. 이거 이런 게 진짜 기자들이 되게 나쁜 게 이거 클릭 유도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12일 만에 17.8달러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상장할 때, 그러니까 상장할 때 처음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튀거든요. 이렇게 튀는 이유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매수매도 이제 그 뭐 API들이 매수매도를 이제 시장가로 하다 보니까 뭐 한 개, 0.0000 몇 개 이렇게 이제 체결이 걸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17.8달러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가격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그 미국에서 CPI 발표가 8.6%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좀 40년 만에 최대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달성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죠. 뭐 지금 뭐 나스닥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 코인들 뭐 멀쩡한 자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가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 고점 대비 90%라는 게 진짜 이거는 클릭으로 유도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누가 루나를 믿어가지고 무슨 10불, 15불에 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소수일 거고 이렇게 자극적인 걸 가지고 또 이제 루나3 언제 발언가 조롱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간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루나2를 받았고 또 루나2를 통해서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루나2가 이제 뭔가 그 생태계가 지금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루나틱스가 무엇이냐 이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루나틱스는 사실 뭐 지금 SBS에서 방송 나올 때뭐 박수 치면서 막 그런 짤들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루나틱스는 그냥 커뮤니티예요. 루나 커뮤니티에 있는 그 이제 루나 홀더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루나틱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자칭이죠. 자기들이 다 루나틱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이든 간에 400원이 갔던 게 14만 원이 가잖아요. 뭐 14만 원이 가면은 이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사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돈을 버는 경험을 했거든요. 나한테 이제 뭔가 자산으로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곳이 루나였고, 루나 생태계였고, 그 안에서 돈이 이제 벌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돈이 벌리니까, 최고다. 돈 벌려 들어오는데 돈을 벌어주니까 최고다. 이런 곳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루나 제가 BTC 차트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루나랑 BTC 차트를 보면은 비트는 그냥 이제 횡보를 하거나 이제 가격이 내려오거나 하는데 루나는 그거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루나틱스다 뭐 이렇게 루나를 굉장히 이제 뭔가 추종하고 뭐 그런 이제 집단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진짜 뭐 광신도 집단처럼 루나가 짱이다, 루나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빌딩이 됐었고 그 과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과열이 됐었고 실제로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그런 테라 뎁들 그 루나 뎁들을 쓰고 그 안에서 또 발전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옹호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망했을 때는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하고
그다음에 뭐 어쩔 때는 비트코인도 이제 뭐 이제 환물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뭐 루나가 워낙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 이제 그 직장인 돈을 벌자 채널에서도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필요하냐? 뭐 이제 그냥 알트들이 짱이다. 루나가 짱이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그러지 말라. 라고 막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강력한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조롱의 대상인 거죠. 저도 뭐 루나틱스였기 때문에 이 조롱의 대상이 된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마 그 아래서도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 같아요. 요런 짤들 막 만들고 막 그래요. 그 트위터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잘 나갈 때는 뭐 이게 짱이다. 뭐 권도영 대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을 다 떠받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노는 애들이에요. 근데 다 그만큼 강력한 지지층이 있었다.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이제 방어가 됐고 유지가 됐고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권도영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권도영 대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탠포드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을 하고 뭐 애플이나 마소에서 인턴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창업을 하고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현성 대표랑 함께 TFL을 설립을 하고 이제 테라, 루나, UST를 이제 자기가 말하는 발명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명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권도영 대표가 카리스마가 엄청 있어요. 그냥 뭔가 이걸 리딩하고 뭐 탈중앙화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대표가 뭘 리딩하냐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정말 그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것처럼 탈중앙화에서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 뭐 이더리움에서 비탈릭이 유명하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그 리드하고 마케팅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이 아슬아슬했거든요. 늘 이제 거만하고 그런 것들이 자극하고 다 마케팅적인 요소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망하면 이제 뭔가 이제 독재고 독불장군이었고 거만했고 무례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좀 무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불과 며칠 그 테라가 이제 디패깅되기 며칠 전인데 이거 체스하면서 그 트위치에서 발언한 거거든요. 가상화폐 95%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도록 이 권도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만큼 굉장히 이제 거만하고 본인은 이제 그 성공에 취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트윗에 약간 몇 가지 이제 그냥 예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이분 있잖아요. 이분 이 프레디 레이놀즈 이분이 그 영국의 굉장한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시래요. 근데 이 경제학자분이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그 소로스 재단에서 한번 흔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터트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UST를 터트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UST가 이게 뭔가 디패깅을 좀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환매를 일으켜가지고 거대한 물결을 만드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데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 뭐 여기서 뭐 이제 뭐 그 10년 동안 가장 바보 같은 소리 들었다. 그 글을 봤다. 그다음에 이게 뭐 이게 바보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따라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사실 실제로 이 루나가 그러니까 루나 UST가 디패깅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패깅 1대1 그 유지하는 거를 패깅이라고 하는데 1달러를 유지 안 하고 뭐 0.9, 0.8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나를 따라라 하고선 실제로 다시 이제 패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아 이번에도 맞출 수 있다. 이번에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따라라. 뭐 이런 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앵커 리저브가 실제로 거의 이제 바닥이 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 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제 권도영 대표가 돈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의 마케팅 비용처럼 이게 앵커 리저브로 넣어준 거예요. 지금 원래 계획보다 너무나 많은 UST의 디파짓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너무 빨리 앵커 리저브가 많이 빠져가지고 어디서 이 권도영 대표가 이제 넣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Your mom 이라고 이제 약간 패드립을 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근데 잘 될 때는 이거에 막 좋아요 사람들 막 하트 막 엄청 날리고 막 이거 막 리트윗하고 막 카리스마 넘친다고 막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패드립의 상징이 됐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권도영 대표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자아가 있고 좀 거만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이 TFL 전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인터뷰 따고 막 이번에 뭐 아마 그 아래서 나올 건데 KBS든 JTBC든 뭐 미디어든 아니면은 뭐 지면이든 누구든 간에
이분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영석 대표, 스탠다드 프로토콜 대표인데 이분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스탠다드 프로토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더라고요. 어쨌든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이제 UST 코인 등 개발에 참여한 강영석 스탠다드 프로토콜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직을 했는지 뭐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낙관론이 회사 전체에 주입됐다라는 증언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보면은 지금 이제 이분의 이제 양력을 좀 봤는데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5개월 동안 2020년도부터 2020년도 이제 11월 달까지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은 코스모스 SDK 블록체인 해가지고 인프라를 세팅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테라도 코스모스 SDK에서 포크 뜬 거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SDK를 가지고 이제 그 인프라를 만든 거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디벨로퍼셨던 거예요. 근데 그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앵커는 이 뒤에 나왔어요. 12월 달 그 이 뒤에 나왔고 한참 뒤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벌브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분만 나와가지고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의문이 있어요. 이분이 과연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의 그냥 직원이 뭔가 모든 사업부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뭔가 회사의 전략이나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권도영 대표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권도영 대표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안 했다 이 사람이 그 앵커에 이제 그 아마 앵커 프로토콜 깃허브를 봐라. 이 사람이 이제 깃허브에 뭐 깃허브라는 거는 개발을 할 때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입력한 코드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권도영 대표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에 훨씬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돌려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약간 겸손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앵커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릴 거고 한데 세상 모든 일들이 뭔가 하나의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건이 터지면 그렇잖아요.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좋았던 것도 안 좋게 보고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저희는 객관적으로 봐야 저는 앞으로도 코인 투자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마 두 개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부, 2부 이렇게 쪼갤 거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앞으로 되게 많이 올릴 거고, 좋은 영상을 좀 잘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구독하고,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 걸 보고 있는 걸, 아니, 뭐, 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조회수 중에서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루나는 사기인가? 루나 프로토콜은 사기였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